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6월 8일 일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6월달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셨던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2배속으로 가고, 30대 때는 3배속, 40대 때는 4배속으로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진짜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주, 지난주는 2거래일 정도를 우리가 휴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찐시황에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국내 증시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증시 자체는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뷰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국내 증시는 2,800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이제 저항 구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현충일로 휴장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관련된, 뭐 오일 관련된 이쪽도 괜찮은 흐름, 헬스케어, 금융 할 것 없이 대부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5일선까지의 살짝 눌림이 나왔지만 이탈이 나왔었죠. 이탈이 나왔지만 이거를 바로 상승 출발시키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뭐 좋은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눌림 이후에 5일선을 지금 타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요 매물 저항단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대단히 가파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가파르게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미중 무역 관련된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인 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해온 게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글로벌적으로 사실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예를 하면서 뭐 그런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요게 이제 90일 유예하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고, 중국과도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에 이렇게 이제 갭을 크게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가 이제 중국과의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에 또 중국과 어떤 실무진들 간의 협상 내용들, 뭐 이런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9일이죠.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고위급 뭐 무역 관련 협상이 이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 아마 시세를 좀 크게 주지 않겠나. 중국을 한번 살짝 압박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 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뭐 이 히토리를 받겠다,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S&P 500도 좋은 모습, 뭐 거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위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때 이제 급락 이후에 쭉 올라가는 그림이라, 요 앞에 이제 2만 포인트,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2만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 지금도 매물대 박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는 게 당연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살짝 받았었죠.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뚫어내는 그림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여기서 이제 하락을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뭐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충분히 조정을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들 뭐 이탈하면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매크로적인 뭐 데이터들 이런 거를 보면 뭐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고용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나온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안 좋게 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또 금요일 날에 나왔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여전히 4.2의 완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임금 상승률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계속 나쁜 거 없었죠. 중간에 3월 말에 이제 PCE가 이제 한번 튀면서 그때 4월 들어가면 이제 관세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우려감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마지막에 나왔던 미시건대에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단 한 차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데이터상에서의 성장이 꺾일 것 같은 그런 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려감들 있죠. 조금씩 이제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양호하지만 그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우려감들 그런 게 있었지만 크게 지금 4.2%대에서 4.2에서 이거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갖다가 미리 막 예단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 기민하게 막 고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그 위기감, 어떤 관세 무역 전쟁에 따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 같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고용도 완만하게 지금 약간 안 좋아지긴 했지만 괜찮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여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추경에 대한 기대감, 예산을 활용해서 정부 예산으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 마이너스 성장을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에 따른 기대감들이 지금 증시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좀 상승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장단기 부채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파월한테 금리 인하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연준에서 이 금리 인하할 빌미가 되잖아요. 경기가 안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게. 물가는 안정적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고용이 금리를 막 급하게 인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연준에서는 기다려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무역 전쟁 관세 관련해서 만약에 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금리 인하는 조금 천천히 할게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물가도 이제 다 잡혔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요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그 이자를 연 1200조씩 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연준 의장을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 의장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음 요 약간 압박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파월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지 그런 것들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런 압박에 아니면 뭐 고용이 살짝 안 좋아진 부분들, 거기에 따른 이제 우려감들을 금요일 날에 이제 비농업 부분에서 이제 보면 상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괜찮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파월이 못 이긴 척 하면서 또 금리 인하를 서프라이즈하게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또 나오게 된다라면 상방을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랑 뭔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좋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관세 협상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진전된 상태로 지금 뭔가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히토리 공급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이제 그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목요일 날이었죠. 테슬라가 급락했습니다. 그 딱 테슬라 차트 보면 이제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저항을 돌파해 놓은 요 가격대에 오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깨고 내려가는,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좀 꺾이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제 확 밀렸다가 혹은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 밀리고 있었냐면, 도지에서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아,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주가가 환호를 하면서 이제 쫙 올라갔는데, 그냥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테슬라 뭐 좀 자동차나 스페이스X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면 옵티머스 자율주행 이런 거 털어주면서 그냥 회사에 집중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하원에서 이제 통과되는 부분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세안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약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그 트위터, 기존의 트위터고 이제 지금 X로 바뀌어 있는데 팔로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했더니 바로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받아쳤더니 둘이 이제 싸우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여기서 트럼프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하고 정부 간의 계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다. 여기에서 뭐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도 이득이고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취소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unfair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공정하게 뭐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정부랑 계약이 돼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권력자에 붙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대선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그거 이제 바닥 잡고 이제 돌리는 그 흐름에서 싸워버리니까 지금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뭐 한 50% 수익이던 게 14%까지 이제 확 밀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요거 자율주행을 앞두고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 이야기를 꺼낸 게 진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입단속 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머스크가 우리를 많이 도와준 거는 사실이고,
테슬라에서 잘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요런 또 좋은 얘기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덕담 비슷하게 약간 마지막을 마무리를 요렇게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앞에 언급한 거는 뭐죠? 바로 야, 니 이제 까불면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 약간 협박의 이 카드에서 조심해라. 약간 그런 경고성의 발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후에 그 빌 에크먼이라고 채권왕, 뭐 채권 황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사람이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제 좀 그만 싸우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머스크가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해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조금 시장 시가 상승을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긁어대지만 않으면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또 감세 법안 관련해서 상원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떠들어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테슬라의 조정은 우리가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 이유는 뭐 자율주행도 당연히 있지만, 자율주행은 어떤 단기적인 성과가 이제 눈앞에 들어와 있는 로보택시라는 6월 말부터 6월 말이 아니라 6월 12일로 좀 앞당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6월 달에 이 오스틴인가 거기서 요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잘 굴러가는, 점진적으로 이제 대수를, 운영하는 자동차 대수를 늘리겠죠. 늘리고 요게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테슬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차고에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뭐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차가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행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뭐 연 3만 달러 정도를 테슬라 이 오너들은 뭐 벌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 규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체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진짜 사람이 굉장히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개입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작게, 드물게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상당히 뭐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람이 없이, 기존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미국에서도 이제 켜놔도 사람이 이제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든지 카메라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짓을 하거나 자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아예 사람이 없이 운행이 되는 택시니까 핸들조차 없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 이제 괜찮네, 편하네 라고 바뀌고, 그것들이 하나의 변화의 바람을 또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책이 이제 확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미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에서 이런 규제들을 하나씩 이제 철폐할 텐데, 이게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헤게모니가, 뭐 유럽 자동차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굉장히 크게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중국이 바짝 추격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자율주행 합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과연 이 규제를 갖다 계속 이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자율주행을 그냥 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떤 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른 자동차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는 여기저기서 조립을 해요, 그죠?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파는데, 거기 들어가는 뭐 OS,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주가 굉장히 상방으로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들을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에 나오는 옵티머스. 그러니까 로봇이 대세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이 옵티머스를, 그러니까 뭐 거의 이 로봇 시장의 헤게모니는 테슬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거기에 더해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 중에서 뭐가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다이나믹,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들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테슬라, 미국 주식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는 현대차인데, 뭐 하여튼 다이나믹스는 저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옵티머스는 일단 올 연말부터 약 5천 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 공장에 일단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로봇 시장의 큰 트렌드를 생각하면 테슬라의 조정 시 매수는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미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내릴 때 분할 매수를 조금씩 이어가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뭐 미국장, 뭐 요 정도로 굉장히 괜찮게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그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탄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을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팔로우업을 해보면 증시가 정말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상위 거래 대금 10개 중에 뭐 3개씩 나오고 2개, 3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을 생각하면 뭐 데일리로 봤을 때 하루에 하나가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 정도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3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탑10, 그러니까 10번째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 금액 자체가 앞에 뭐 2-3달 전보다 훨씬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지수가 좋은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더 거래를 많이 하겠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국내 증시의 예탁 자산이 60조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신용잔고도 지금 조금씩 증가하는데, 신용잔고가 하락을 하는 거는요, 뭐 반대매매가 나가거나 뭐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신용 쓰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신용에 대한 부분 청산을 하겠죠. 그런데 신용잔고가 서서히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는 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만큼의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신용잔고 높은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한 21조, 22조 정도까지는 괜찮다. 항상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잔고 좀 밴드 때 상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8조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중간에 뭐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워낙에 변동성 이렇게 좀 두드려 맞다 보니까 좀 많이 털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새롭게 이제 잔디 깎고 싹이 새로 올라오고 뭐 양털 깎고 나면 털이 또 자라듯이 지금 증시는 그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거래가 활발해졌다. 거래 대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 단위 이상 나오는 거래 대금의 종목이 3개나 나오고, 뭐 상위 10개만 보더라도 뭐 한 달, 2달 전보다 훨씬 거래가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증권주죠.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게 되는데 사고팔고가 많아져야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거래 대금이 증가한 이 상황이 증권주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더 좋은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심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증시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뭐 홀딩스 이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각 그 기업들, 그룹주들의 가장 상단에 있는 지주사들이 상당히 지금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뭐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오니까 밑에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지주사들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순환이 돌면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게 대선을 딱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세론으로 나오거나 시장이 약간 주춤해질 때 요 종목들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지켜봤는데 대선 이후에도 지금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관점에서의 외인이나 기관들이 잘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가장 큰 중심을 받아야 돼요.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중심에 있는 걸 파악하는 방법은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사고 팔고 할 거고 그걸 척도할 수 있는 부분이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 상위 50개 우리 815 머니 카페 보시면 뭐 제 수강생 앞에 1기 수강생 분이었던 우리소님이 매일같이 그 데이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50개 중에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로 지금 상승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지 그 데이터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진짜 뭐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거기에 보면 52주 신고가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증가해서 상위 30개 내로 들어온 증권사들이 몇 개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들도 막 거기에 막 올라옵니다. 보통 지주사들 거래 대금이 거기에 올라올 정도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일단 52주 신고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런 섹터단 밸류로 보면 싸요. 그죠? 싼 데다가 52주 신고가에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있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굉장히 핫한 중심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약간 늦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지금도 조정 나올 때는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주도주 지금 여러분들 상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 지금 얼마나 계속 쭉 올라왔습니까? 그죠? 원전 뭐 쭉 올라왔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시세를 쭉 끝나냐 하면 52주 신고가 들어가고도 큰 폭의 상승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갈 것 같다 하면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뒀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지주사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 요거 아침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세 협상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일단 90일 유예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틀지 모른다. 그죠? 아직 이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늦게 좀 협상에 뛰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정부에서는 협상을 좀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냐에 따른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게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권주들, 국내의 어떤 이슈 한정된 부분들, 그죠? 증시 상승, 뭐 그다음에 상법 개정,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도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증권주들이, 지주사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현대건설, 제가 원전 이야기 드리면서도 얘기를 그동안 쭉 드렸었는데,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설 섹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원전도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원전이죠. 근데 대우건설도 지금 보면 신고가 흐름으로 가려고 하고요. DLENC도 이제 건설 대림이거든요. 대림인데 여기도 이제 흐름이 보면 추세가 쫙 위로 잡혀 있습니다. 요 흐름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우리는 계속 지금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하.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부채,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면, 개인 부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기업 부채도 물론 문제지만 개인들의 어떤 부채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경기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성장률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일단 금리를 인하시켜서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나마 좀 증가를 시켜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을 하면 그 추경을 한 돈으로 뭘 해요?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꽂아주고, 아니면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머니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증진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펼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두 번째가 정부 재정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재정을 활용한다는 거는 일단 뭐 추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SOC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제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깐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화폐처럼 이제 뭐 전 국민에게 뭐 돈을 뿌린다든지, 뭐 지역화폐가 돈을 뿌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해서 국가에서 두 가지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세금을 감세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니까 소비 여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소비를 결국은 이제 진작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 SOC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어떤 공사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를 함으로 따라갖고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 증가되고, 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경기 부양 관련해서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뭐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댐을 건설하거나 뭐 그런 SOC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은 사실 안 들긴 한데, 요게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뭐 GTX 이야기를 또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 플러스 지금 보면 민주당이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한 3차례 있었고, 요번에 이제 네 번째다, 그죠? 근데 앞에 세 번째는 부동산의 집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데이터가 팩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상승이 일어난다라면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부동산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뭐 앞에 그랬다고 해서 요번에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건설 쪽이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신고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의 컨센서스를 살펴보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일단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또 한동안 또 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는 이제 막 저항을 돌파를 했다, 그죠? 이게 이제 AI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뭐 136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국내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난 2거래일 동안 지금 순매수 외국인들 2주 정도 했죠. 하루에 1주씩 지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하루 정도는 좀 쉬지 않겠나 했는데 그걸 연속성 있게 계속 현물을 사는 거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은 뭘 샀냐? 반도체를 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부분들, 레거시 반도체 D램이죠. 가격 인상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낸드 가격 지금 인상되고 있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는 반도체 섹터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반도체는 추세적으로 뭔가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두산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뭐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좀 좋은 그림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증시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IT 섹터 중에서 반도체는 꼭 상승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본다 했을 때는 요 한 4개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 추세적인 상승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들의 변화들 안 좋아지면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에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좀 편입을 시키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찐시황 요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